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도 설마 노래로 갖고 오진 않으셨겠죠? 맞습니다. 아이고. 꿋꿋하게 오늘도 자 노래로 이슈백 주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오늘은 좀 괜찮죠. 아주 소프트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왜 주제 얘기해 주시죠. 자, 이달 들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은행의 이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 커질까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바라는 대로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혹시라도 하실 수 있을까 해서 이 노래로 한번 억지로 골라봤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해부터 영끌, 비투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았는데 은행의 대출 금리가 실제로 얼마나 오른 겁니까? 금리가 가장 높을 때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최근에 4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지난달 7월 말에 연 1.99%에서 시작을 해서 지난달 말 가계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2.59%부터 시작이 됩니다. 1%대 금리가 적용됐던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하면 0.6%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신한은행에 이어 농협은행까지 주택담보대출 우대 금리를 0.2에서 0.3%포인트 떨어뜨렸습니다. 네. 대출 금리가 올랐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퍼센트로 말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으로 좀 예를 들면요.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냈습니다. 1억을 빌렸으면 매달 내는 이자가 한 5만 원 정도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5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난해 B2, 영끌로 주식,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던 만큼 이자 부담도 아주 높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일 텐데 가계 부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매달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던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03조 1,000억 원으로 1월 말보다 6조 7천억 원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작년 2월에 9조 3천억 원에 이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큽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33조 3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6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신용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대출 잔액도 268조 9천억 원으로 1월 말보다 3천억 원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계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역시 코로나19 때문일 것 같고요. 또 지난해 집값 많이 오르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분들 많으셨잖아요. 그럼요. 서둘러서 집 아마 살려고 하신 분들 많을 텐데 가계대출 총 대출 잔액 중에서도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에는 전세값 상승, 또 신학기 이사철 수요 등이 영향을 미쳤고 최근에 집값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마련하는 2030 세대가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의 주택거래 현황,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 개인의 차입 투자 등으로 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 불균형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로금리 시대가 오래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리가 왜 오른 겁니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의 속도 조절을 준비 중입니다. 은행이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은행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0개월째 동결 중이지만 국내외 국채금리 움직임 영향 때문입니다. 은행이 정하는 대출금리에 국채금리 상승분도 영향을 주는데 최근 미국 국채와 우리 국채 금리가 한꺼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금리 조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계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가계 부담이 더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 금리가 계속 오를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당분간 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급증하지도 않으면서 아마 지금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초입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돈을 많이 빌려놓은 분들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좀 고민이 좀 되시는 편인가요?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아, 예. 예.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예. 우선적으로 이 대출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한 1%에서 2%포인트가량 오르더라도 충분히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를 통해 자산관리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대체 이걸 어떻게 계산을 내가 해야 돼? 막막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계금리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향후 금리가 상승해도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대출 금리, 원리금 상환 계산기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시면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게 감이 좀 오실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런 금리 인상기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말고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는 변동금리보단 고정금리를 하라라고 얘기를 좀 하곤 하고 그게 실제로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출을 갈아타기는 조금 더 신중하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한도는 또 줄어들고 금리는 오르고 오히려 다달이 갚아야 할 원리금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유용한 경제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뉴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런 이야기로 저희가 영끌 지금 계속 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2030의 현실. 최근에 이슈가 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지역에 땅 투기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2030 사이에서 영혼까지 털렸다. 이런 말로 영털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벼락거지, 그러니까 월급을 착실히 적금했더니 더 가난해졌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더 힘내서 살 수 있는 내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